유튜브 친구들 안녕하세요, 테크트리입니다. 자, 오늘도 무선 이어폰 하나를 가지고 왔고, 오늘 가져온 제품은 에코에서 새롭게 출시한 비토닉 EC10이라는 제품이에요. 이 제품은 에코에서 새롭게 출시한 제품이고, 노이즈 캔슬링과 주변음 허용 모드를 탑재한 완전 무선 이어폰이에요. 현재 이 제품은 예약 판매 중이고 정식 출시는 7월 10일이네요. 저는 에코에서 먼저 제품 지원을 받았고 별도의 비용이나 가이드 없이 제 맘대로 만든 영상이니까 끝까지 봐주세요. 에코는 컴퓨터에 조금만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다 알고 계실 텐데 게이밍 계열로 유명한 회사죠. 그리고 음향 쪽에서는 이 비토닉이라는 브랜드를 만들어서 다양한 제품들이 나오고 있고, 에코의 이어폰은 이 E04 제품과 함께 이번이 두 번째 리뷰네요. 자, 어쨌든 이 EC10 제품은 에코 최초로 노이즈 캔슬링과 주변음 허용 모드를 탑재했고 10mm 대구경 드라이버와 두 개의 맴스 마이크를 사용한 10만원 이하의 가성비가 좋은 이어폰이에요. 지금부터 이 제품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영상이 기대가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우선 간단히 디자인부터 살펴보고 갈게요. 케이스 디자인은 이렇게 디올 컴팩트를 닮은 것처럼 둥그런 모양이고 매번 네모난 것만 보다가 이런 걸 보니까 이런 모양도 상당히 괜찮네요. 그리고 여기 위에 살짝 비토닉이라고 새겨져 있어요. 케이스의 힌지는 프리스탑이 아니고 이렇게 힌지 스토퍼도 없지만 크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전면엔 충전과 배터리 상태를 나타내주는 LED 인디케이터가 있고 후면엔 USB-C 단자가 있어요. 이어버드의 디자인은 10mm 대구경 드라이버가 탑재된 만큼 헤드 부분이 제법 큰 편이고, 대신 이어 노즐은 짧은 편이라 착용할 때 큰 불편함은 없어요. 이어팁도 이전 제품과 다르게 작고 말랑말랑한 제품이 들어가 있고, 외부에는 아래 위로 두 개의 맴스 마이크가 탑재되어 있어요. 전체적인 디자인은 헤드가 커서 다소 투박해 보이지만 밖에서 볼 때는 이렇게 깔끔한 디자인으로 보여요. 구성품은 국민 기본 구성품에 이어팁을 사이즈별로 10가지나 제공해 주는데 귓구멍 크기에 따라서 알맞게 착용하면 되겠죠. 그런데 귓구멍 말고 다른 좋은 말 없나요? 매번 말하지만 귓구멍 어감이 영. 이번엔 착용감과 착용 핏을 볼 거예요. 이 헤드가 큰 만큼 착용감이 상당히 불편할 것으로 보였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편한 착용감을 보여줘요. 자, 우선 이렇게 착용을 해보면 아무래도 헤드 크기가 있다 보니까 좌우로 약간 돌출은 되죠. 그래도 생각보다 많이 돌출되는 편은 아니고, 자, 정면에서 봤을 땐 이런 모습이고, 왼쪽이나 오른쪽을 봤을 때도 전형적인 콩나물 형태의 디자인이죠. 착용한 모습 자체는 약간 튀어나오지만 전체적으로 모난 부분 없이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착용감은 2시간 정도 연속 사용을 했는데 우선 이압이 거의 안 느껴져요. 이건 이 이어버드의 구조와 이어 팁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2시간 정도 착용을 했는데 이 귀에서 느껴지는 통증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이압도 없고 통증도 없기 때문에 전체적인 착용감이랑 착용 핏 자체는 상당히 괜찮아 보여요. 자, 이번엔 간단한 스펙을 볼게요. 칩셋은 BES 테크닉의 블루투스 5.0 칩셋을 사용하고 있고, 코덱은 SBC 단일 코덱을 지원하네요. 배터리는 이어버드가 55mAh, 케이스가 400mAh고 재생시간은 이어버드 단독으로 ANC 활성화에 따라서 약 4시간에서 5시간 사용 가능하고, 케이스를 포함하면 20시간 정도 사용이 가능하네요. 그리고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과 주변음 허용 모드가 있고 두 개의 맴스 마이크가 탑재되어 있어요. 충전은 C타입 단자와 함께 무선 충전이 지원되고, 코덱이 아쉽지만 전체적으로 무난한 스펙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어요. 자, 이번에는 음질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10mm 대구경 드라이버가 들어간 만큼 역시 저음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끼고 말하니까 잘 안되네. 예상한 대로 저음이 강한 만큼 전체적인 밸런스도 저음과 중음역대가 좀 더 우세하고 고음역대의 양이 살짝 작다고 볼 수 있어요. 저음이 강한데도 보컬의 음성이 너무 멀거나 가깝게 느껴지지 않으면서 가운데 잘 맺혀 있는데, 아무래도 대중적인 이어폰이다 보니까 이런 소리 특색이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고음 성향이 아니라면 이 가격을 생각했을 때 음질에서도 굉장히 만족할 수 있는 이어폰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음질 외적으로 이압과 히스 노이즈를 봐야 되죠. 이압은 아까 얘기한 대로 거의 안 느껴지는 편이고, 그리고 이어팁을 5쌍이나 제공해 주기 때문에 착용했을 때 느끼는 상태에 따라서 이어팁을 바꿔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히스 노이즈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죠. 요즘에 처음에 히스가 상당히 많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직접 테스트를 해보니까 히스 노이즈는 거의 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드라이버가 활성화될 때 들리는 칙칙하는 팝 노이즈 같은 소리 있죠. 그 소리는 아예 없고, 히스 노이즈는 정말 조용한 방 안에서 집중해서 들으면 아주 약간 들리긴 들려요. 그런데 이렇게 집중해서 듣지 않으면 거의 안 들리는 수준이고, 이 가격대에서 히스 노이즈가 이 정도면 상당히 우수하다고 봐요. 그래서 음질 외적으로 이압과 히스 노이즈에서도 상당히 좋은 점수를 줄 수 있겠네요. 자, 이번엔 통화 품질을 볼 거예요. 두 개의 마이크가 있는 만큼 통화 품질이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 에어팟 프로, 버즈 플러스하고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지금은 비토닉 EC10으로 통화 테스트를 하고 있어요. 노래가 나오는 카페 아니고 노래 소리를 얼마나 잘 차단하면서 통화음을 수용하는지 갤럭시 버즈 플러스와 에어팟 프로하고 비교하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이번엔 갤럭시 버즈 플러스로 통화 테스트를 하고 있고, 역시 노래가 나오는 카페 안에서 테스트하고 있어요. 비토닉 EC10과 갤럭시 버즈 플러스를 비교하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이번엔 에어팟 프로고요. 같은 장소에서 통화 테스트를 하고 있어요. 역시 노래가 나오는 카페 아니고 작은 목소리로 말하고 있는데, 비토닉 EC10하고 비교했을 때 통화 품질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비교해 보세요. 자, 이번엔 밖으로 나왔어요. 지금은 에코의 비토닉 EC10이고, 여기는 도로변인데 차선차도 있고 차도 많이 다니는 상당히 시끄러운 환경이에요. 자, 이런 환경에서 에코 비토닉 EC10은 어떤 통화 품질을 들려주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자, 이번엔 같은 장소에서 갤럭시 버즈 플러스고요. 아까보다 차는 좀 적게 다니는데 그래도 여전히 카센터에서 나는 소리가 시끄러운 편이에요. 자, 갤럭시 버즈 플러스는 이런 환경에서 어떤 통화 품질을 들려주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자, 이번엔 에어팟 프로고요. 역시 같은 장소에서 테스트하고 있어요. 카센터에서 나는 소리와 차들이 지나가는 소리가 많이 나는 가운데 에어팟 프로는 어떤 통화 품질을 들려주는지 세대를 한번 비교하면서 들어보세요. 자, 두 군데서 이렇게 통화 테스트를 해봤는데 수음의 레벨 자체는 다소 낮은 편이지만 전체적으로 수음의 품질 자체는 상당히 좋은 편이죠. 카페 같은 경우는 노래가 나오기 때문에 무선 이어폰들한테는 사실 굉장히 안 좋은 통화 환경이에요. 자, 이런 환경에서도 소리는 작지만 수음은 잘 해주고 있죠. 자세히 들어보면 노래 소리는 오히려 EC10 제품이 가장 많이 차단을 해주는 것 같고,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목소리도 상대적으로 작게 들리는 것 같아요. 외부에서도 에어팟 프로가 역시 가장 좋은 통화 품질을 들려주긴 했지만 이 EC10 제품도 이 정도면 괜찮은 통화 품질이라고 볼 수 있죠. 자, 저가형 무선 이어폰들은 이런 환경에서 통화가 불가능할 정도로 끊기거나 너무 많은 감쇄를 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EC10을 전체적으로 요약을 하자면 수음의 레벨은 약간 낮지만 수음의 품질 자체는 상당히 우수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이번엔 이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인 노이즈 캔슬링과 주변음 허용에 대해서 볼 거예요. 작동 방법은 굉장히 간단한데, 자, 오른쪽으로 1.5초가량 누르면 ANC 모드를 켜거나 끌 수 있고, 왼쪽으로 1.5초간 누르면 주변음 허용 모드를 켜거나 끌 수 있어요. 그리고 에어팟 프로와 비교한 걸 영상으로 한번 볼게요. ANC on. ANC on.
EC10과 에어팟 프로의 노이즈 캔슬링, 주변음 허용 모드를 비교하면서 들어봤는데 각 모드에서는 확실히 차이가 나죠. 에어팟 프로와 비교를 하면서 얘기해 볼 건데 왜 30만원짜리랑 비교를 하냐고 한다면 우선 제 마음이고 당연히 비싼 거랑 비교를 해야겠죠. 우선 순수한 ANC의 성능 자체는 에어팟 프로가 당연히 좀 더 우세한 성능을 보여줘요. 그런데 이 EC10도 굉장히 놀라운 수준의 ANC 성능을 보여주는데 이 ANC의 성능을 극대화하려면 이 이어팁을 좀 바꿔줘야 돼요. 순정 이어팁이 크기가 작아서 이 패시브한 차음력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평소보다 한 사이즈 큰 걸 착용하거나 요즘은 다 호환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버즈 플러스의 이어팁을 바꿔서 껴주면 패시브한 차음력이 더 올라가겠죠. 이 상태에서 테스트를 해보면 조용한 실내에서 에어컨 바람 소리나 밤에 길거리에서 들리는 실외기 소리 있죠. 그런 일정한 주파수는 이 EC10도 아예 안 들릴 정도로 상쇄를 시켜줘요. 원래 노이즈 캔슬링이 중저음역대만 상쇄를 시키는데 EC10도 조용한 환경의 일정한 주파수는 상당히 상쇄를 잘 시켜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차이가 나는 건 이제 불특정한 소리가 많이 나오거나 음악을 들으면서 캔슬링을 활성화시켰을 때 이때는 에어팟 프로가 좀 더 이질감 없고 자연스러운 캔슬링 환경을 만들어줘요. 물론 EC10도 그런 환경에서 에어팟 프로보다는 약간 덜하지만 상당히 상쇄가 되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고 일부 저가형 ANC 제품들의 경우 기능을 활성화시켜도 사실 이게 켜진 건지 꺼진 건지 모를 정도인 것들이 있는데 이 EC10은 10만원 전후의 가격에서는 제가 생각할 때 아마 노이즈 캔슬링 기능은 가장 우수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생각보다 괜찮은 노이즈 캔슬링 성능을 보여주고 있어요. 다음은 주변음 허용 모드인데 요거는 에어팟 프로랑 버즈 플러스하고 비교를 해볼 거예요. 에어팟 프로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주변음이고 버즈 플러스는 특유의 새소리와 이질감이 상당히 있는 편이죠. 이 EC10의 주변음 허용 모드는 외부 소음을 좀 더 크게 들려준다는 느낌이에요. 실제로 이어폰을 빼고 듣는 것보단 소리가 더 크지만 버즈처럼 새소리는 전혀 없고 소리가 크기 때문에 약간의 이질감은 있지만 그래도 자연스럽게 큰 소리를 들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주변음 허용 모드는 에어팟 프로가 가장 낫고 제 느낌엔 저는 버즈 특유의 그 새소리가 싫기 때문에 오히려 EC10이 더 나은 주변음 소리를 들려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약하면 노이즈 캔슬링이나 주변음 허용 모두 아주 완벽한 수준은 아니지만 이 가격대를 생각했을 때는 이 정도면 저는 상당히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까지 해서 비토닉 EC10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번엔 장단점을 간단히 요약해 볼게요. 우선 장점으로는 10만원 이하의 가격대에 노이즈 캔슬링과 주변음 허용 모드가 있다는 거고 거기에 10mm 드라이버를 사용해서 단단한 저역이 있다는 점, 그리고 편안한 착용감과 이악화 히스 노이즈가 거의 없다는 점이 있죠. 또 레벨은 다소 작지만 괜찮은 통화 품질이 있고 C타입 단자와 무선 충전을 지원한다는 편의성도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단점은 SBC 단일 코덱 지원과 다소 아쉬운 배터리 재생 시간이 있죠. 그리고 전용 앱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펌웨어 업데이트를 어떻게 진행할지 이 부분도 조금 단점으로 보이네요. 장단점은 이렇게 요약이 가능하고 이렇게 해서 앱코의 비토닉 EC10이라는 제품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현재 예약 판매 중이기 때문에 6만원대의 가격에 이렇게 다양한 기능을 탑재한 이어폰을 만나볼 수 있다는 건 상당히 괜찮은 부분인 것 같고 이어폰 자체의 성능도 예전에 나왔던 이 제품과 비교하면 상당히 좋아졌기 때문에 이번 제품은 만족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판매 페이지를 보니까 이 제품에 대해서 기대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 영상이 여러분들의 제품 구매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고 제품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